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주식 쓸어 담는 캐시 우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테슬라 관련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1분기 굉장히 좋은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도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저께는 600대까지 이제 내려왔는데요. 지난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ARK 인베스트먼트죠. 이 캐티 우드 누님은요. 역시 돈나무 누나는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자, 이때다 싶어서 테슬라 주식을 막 쓸어 담고 있어요. 무려 3,400만 달러어치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또다시 사들였거든요. 역시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좋은 기업을 향해서 고수들은 이때 쓸어 담아요. 자, 그러니까 개미들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개미들은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나가고, 오르면 또 오르는 걸 따라가다가 결국은 고점에 매수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디테일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ARK 인베스트먼트가요, 49,755개의 테슬라 주식을 수요일 날 사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샀죠. 그죠? 이 테슬라 주가, 한 주가 비싼데, 거의 5만 개 가까운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테슬라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가 가장 그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RK 인베스트먼트 가지고 있는 ETF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곳에서 다 이제 그 탑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떨어짐으로써 ARK 인베스트먼트도 사실은 한 10%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0% 정도 ARK가 운영하는 ETF에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런데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테슬라의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주소 담는 걸 보게 됐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 캐티 우드가 최근에 팔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뭘 사들였냐면 코인베이스를 사들였죠. 코인베이스가 직상장하니까 그것을 포트폴리오에 이제 포함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가 가장 강력한 그 ARK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2025년도가 되면은 3,000불로 타겟 프라이스를 보고 있잖아요. 불 케이스일 때는 4,000불까지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에너지 그리고 솔라 비즈니스를 제외한 계산법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은 그런 그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RK 인베스트먼트는 이러한 목표 주가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이 줍줍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또 며칠 뒤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가격을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수익이 나니까 또 일부를 또 팔아서 다른 주식을 또 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이 고수의 방식이에요.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더 추가 매수하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좀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마침 이 게리 블랙 아저씨가 최근에 계속해서 미는 게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그 요즘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테슬라의 가치가 여전히 너무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요. 게리 블랙 아저씨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Tesla valuation remains insanely cheap. insanely cheap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친 듯이 싸다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비싼 게 아니라 미친 가격인데, 그게 미친 가격이 비싸서 미친 가격이 아니라 너무 싸서 미친 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모델을 다 돌려봐도 너무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도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EPS를 지금 언급하고 계신데, 2021년부터 2025년 향후 5년 동안 earning per share죠. 주가당 이익률인데요. 이 EPS가 무려 55%나 매년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매년 55% 이상이에요.
뭐 6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고 이 EPS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매년 성장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한 기업이 매년 EPS가 50% 이상 10%만 올라도 잘했다고 보거든. 근데 매년 55%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자, 이런 걸 놓고 보면요. 사실 싼 게 맞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No mega cap stock is that cheap. 어떤 지금 메가 기업들, 탑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마존에 비해도 구글에 비해도 페이스북에 비해도 테슬라가 훨씬 더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게 펌핑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거 펌핑해서 주가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정말 싸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앞으로 더 오를 텐데 지금 바잉 타임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분 지금 뭐 주변에서는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뭐 10년 뒤를 땡겨와서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전통 기관의 관점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지금 게리 블랙이 조사하고 있는 연구한 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이 가치 모델을 돌려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테슬라 주주들은요, 미래를 기대하면서 지금 좀 버티시면 돼요. 잘 버티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테슬라가 이렇게 미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1분기 보고도 너무너무 좋았고, 1분기 어닝 발표가 서프라이즈 했는데, 왜 주가는 힘을 못 쓸까? 오르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고, 오르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미미하게 아주 흐물흐물 주가가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는 거거든요. 자, 충분히 그런 질문 던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다라고 하면 애플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애플을 보면요. 애플이 이번에 발표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애플도 이번에 역대급으로 발표했거든요. 하드웨어들 잘 팔렸죠. 소프트웨어 잘 팔렸죠. 여러 수익에 있어서 엄청난 이번에 그 블로아웃 어떤 그 보고를 했거든요. 아이패드 너무 아이폰 다 잘 팔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폰을 보게 되면요. 무려 그 시장에서 1빌리언을 봤는데 47빌리언 나왔죠. 그리고 아이패드도 5빌리언 나왔는데 예상했는데 7빌리언 이상 나왔죠. 중국도 88%나 성장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2분기 EPS도 벌써 지금 1.4로 지금 예상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지금 사실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보십시오. 이 주가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 같더니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133이요? 계속 133불이었어요. 조금씩 오르다가 150을 뚫지를 못해요. 계속 133, 140을 뚫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133에서 머물면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1분기 발표가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가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처럼 왜 그럴까요? 자, 애플이 주가가 힘을 못 쓰고 흐물흐물 떨어지는 이유는요, 결국은 똑같은 이유예요. 반도체 이슈입니다. The chip shortage has finally come for Apple. 자, 이 타이틀에서 보는 것처럼요, 애플에게도 드디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문제,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드디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만 해도 애플은요, 여기 기사에서 보시듯이 반도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의 임팩트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1분기 때는 안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요일날 이 애플이 분기 발표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2분기 때를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2분기 때는 Semiconductor Crisis, 즉 이 반도체 그 위기 때문에 부족 현상의 결과로 매출이 줄고 또 revenue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주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2분기 때는 이게 revenue가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이게 2분기, 3분기까지도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영향을 받았으니까 테슬라에게도 똑같은 영향이 올 수 있는 거죠.
테슬라도 1분기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반도체 부족 현상이 테슬라에도 2분기에도 데미지 줄 수가 있고 3분기 때도 혹시나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나 3분기 때 혹시나 또 마이너스 성장이나 또 어려운 어떤 그런 재정 보고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슬라 주가도 이 반도체 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의심들이 있는 거죠. 사실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다른 구글이나 그리고 페이스북을 보십시오. 페이스북 어저께도 7% 올랐고 구글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구글 주주지만 구글 수익이 정말 괜찮아요. 길게 보니까요. 그럼 사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안 올랐다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반도체 부족 현상에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구글은 광고잖아요, 전부 다. 그죠? 자신들의 플랫폼 위에다가 전부 광고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죠? 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즉, 이 애플이나, 특히 자동차 회사들은 더 데미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도 주가가 힘을 못 쓰듯이 1분기 발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1분기 발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 거예요. 자, 테슬라 소식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떴는데, 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베타 버전이, 유럽에 이게 여러 면부터 상륙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이 자율주행 차를 실제 도로에서 허가하겠다, 법적으로 허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인데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소식은 어저께 제가 먼저 일부러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테슬라의 그 베타 버전이죠. FSD 베타 버전, 버전 9인데요. 이 최신 업데이트된 건데, 자, 이것이 2주 뒤면 공개가 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죠. It will blow your mind.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굉장한 수준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FSD 베타 버전 9은, 그죠? 최신 업데이트된 이 베타 버전은 도심지를 좀 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도시의 어떤 주행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저께 제가 좀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테슬라가요, 이 FSD 베타 버전을 유럽에 여름에 드디어 릴리즈 한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여름에는 출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영국이죠. UK, United Kingdom인데요. United Kingdom이 recently became the first country to greenlight self-driving cars. 자, 여러분, 이 영국이요, 최초의 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그린라이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냐면은 모든 주요 메이저 도로, 즉 퍼블릭 길입니다. 그게 고속도로건 그게 일반 자동차 길은 전부 다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은 있어요. 자, 처음 시작 지점에는 좀 낮게 스피드가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slow speed인데요. 자, 그 스피드가 37마일 아래로 달리는 도로에서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37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키로수로 60km거든요. 그러니까 60km 이하에서 달리는 도로에서 이거 다 허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시작이지만요. 이게 사실은 영국이란 나라에서 60km 이하에서 시도를 해보고 괜찮네? 자율주행이 괜찮네? 쓸만한데? 이러면 이제는 이게 뭐 무제한으로 갈 수 있겠죠. 100km, 200km까지 허용하겠다. 자, 그것도 괜찮으면 이제 이 영국에서 사용하는 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데이터가 잘 나오면요. 다른 나라에서 서로 이제 하나씩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백신 사용과 똑같거든요. 백신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보고
보고 아 이게 효과가 있네 이러면 다른 나라들도 더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국에서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공적인 도로에 공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게도 속속 이 자율주행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당겨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제가 볼 땐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요.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각 나라들이 수용하는 것이 점점 더 빨라지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 정교수TV였습니다.